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요일은 편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집안에 꼭 심는 나무 세월호가 있습니다. 방위별로 심습니다만은 오동나무, 감나무, 대나무는 꼭 심었습니다. 오동나무는 어느 쪽에 심고 감나무는 어느 쪽에 심는가 하면은 오동나무는 동쪽에 심고 감나무는 서쪽에 심고 대나무는 북쪽에 심었습니다. 방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안채 마루에서 앞을 내다봤을 때, 아마 대문간이 되겠죠. 앞을 내다봤을 때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이 오른쪽에는 감나무 심고 왼쪽에 동쪽이죠. 동쪽에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오동나무 심은 동쪽에는 해가 떠서 기울 때까지 이 양기를 집안에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또 오동나무 심으면은 새로운 해가 뜨듯이 집안에 새로움이 생성해서 좋은 기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서쪽에 해가 넘어가면은 기운이 이제 서산한 기운이 들어오겠죠. 이 서산한 기운을 막아주는 잡기를, 음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방색이 들어있는 감나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게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동나무, 아들을 바랐는데 딸을 낳았으니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 섭섭하게 여긴 나머지 다음에 꼭 이 집안을 빛낼 인물, 즉 아들을 낳으란 뜻에서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누가 왜 오동나무 심느냐 물으면은 어찌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뜻에서 심는다고 하겠습니까? 딸 시집갈 때 장롱해 주려고 심는다라고 말들을 하겠죠. 사실 딸 시집갈 때쯤 되면은 오동나무를 베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라는 오동나무가 쓰임새도 다양하고 또 가야금 맞는데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오동나무를 심어 놓고 봉황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봉황은 오동나무 아니면 절대 앉지를 않습니다.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벌레나 좁쌀 땅에 먹지 않고 오직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봉황이 내 집에 앉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자, 이 봉황은 상상의 새지만은 지상의 모든 짐승들의 장점만 따서 만든 새입니다. 용이 하가고 하늘에서 연애가 난 상상의 새 봉황입니다. 봉이 순놈이고 황이 암놈입니다. 봉불 탁속이라 해가지고 봉황은 배가 고파도 좁쌀을 쪼지 않는다라 하여 굳은 절개와 청렴의 바람을 담고 있으며, 봉황과 태양을 함께 그려서, 오동나무 함께 그려서 집안에 그림을 그려서 붙여 놓습니다. 여기는 선비들의 입신 출세도 담겨 있고, 또 대부분이 오동나무와 태양과 봉황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길상적인 그림입니다. 이 태양이 집안에 있어야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양기가 들어오고, 태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잡기들이 모인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집을 짓는데 보면 대부분 태양이 들어오는, 빛이 잘 들어오는 틀을 선택해서 집을 짓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맞춰서 동쪽에 오동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자, 이 봉황은 상서롭고 아름다운 상상의 새입니다. 동방군자의 나라에서 나타나서 중국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동방군자의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 즉 바레만 쪽이었습니다. 이 새가 나타나면 온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중국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황은 새 중에 어뜸으로서 아주 고귀하고 상스러움을 나타낸다고 하여, 또 이 봉황이 지절이 굳고 품위를 지키는 새로서 왕비가 사용하는 모든 장식물에도 왕비 봉잠이라 하여 비녀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왕비가 있는 화롯에도 궁궐 행사 예복에도 봉황 문양이 들어갑니다. 이 봉황이 새 중에 가장 뜸으로 가는 새라서 뛰어나게 잘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동나무 심는 것은 봉황의
내 집에 빛을 틀도록 바라는 소망이 들었기 때문에 이 봉황에 앉으면 내 집에 큰 인물을 난다는 의미로 오동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대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나무는 집 뒤에 심습니다. 제가 어느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였는데요. 왜 옛날에 집안에 오동나무, 감나무, 대나무 심었는지 아시는 분 하니까 아는 사람 한 분도 없었어요. 이런 의미 담은 어릴 적 할아버지한테 밥상머리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일제 문화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또 지금은 외래 문화 들어가지고 서양 문화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에 저희들고 우리 전통 고유 문화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노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나무는 마당 빗자루 하려고 심고 감나무는 제사 때 사용할 꽃감 때문에 심었고 오동나무는 뭐라고 하냐면 딸씨 깔 때 장롱이라고 심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심은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의미가 그 나무들마다 의미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대나무는 물론 집 뒤에 심어 놓고 촘촘히 심어져 있으니까 산짐승들이 범람하지 못하겠죠. 자, 이 대나무는 우리 조상들 누구나 이 대나무를 다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 생태적인 어떤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사군자에도 들어가고 또 대나무가 곱고 잘 자라고 비 온 날 죽순이 막 우죽순처럼 생긴다는 말처럼 막 죽순이 막 일어나니까 그 죽순 나듯이 자손도 많이 나는 뜻도 있습니다. 후손도 번창하는 뜻도 있고 또 대나무가 선비들은 봤을 때는 이 대나무가 곱고 아무리 그 바람이 불어도 그 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굳은 선비의 정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대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그 절개를 굽히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군자의 기상에 가장 많이 비유되는 상징물로 대나무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쪽 같은 사람이라는 말도 대를 쪼갠 듯이 곧은 사람의 뜻으로 곧 불이나 부정 그는 일체 타협하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나무는 선비들의 표상으로서 선비 집안은 대부분이 대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이 대나무는 곱게 자라니 선비를 상징하고 바람이 불어와도 휘어질전정 뿌리지 않아서 굳은 선비의 정신을 표현합니다. 여성에게는 절개를 나타내고 선비에게는 지조 또 우죽순처럼 죽순이 번성하니까 자손 번창 또 이 자손 번창이 자손을 많이 낳으니까 부모가 자손 많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바로 효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손을 많이 낳아주니까 얼마나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나무는 다용도로 쓰여지지만은 사실 이 대나무는 사시사철 풀이기 때문에 변치 말라는 여성들을 절대로 변치 말라, 두만 먹지 말고 변치 말라 또 있지만은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 지조 절개지키라는 그 의미에서 대나무를 뒤에 꼭 뒤에다 심었습니다. 옆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부엌에서 일하다가 부엌에 사용하는 물들을 설거지한 물이나 뭐 아니면 부엌에 청소한 물을 버리려면 뒷밭에 이제 텃밭에 이제 갖다 뿌리고 주겠죠. 그래서 그 항상 뿌려줄 때 보는 나무가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 바라보듯이 집안을 자손 많이 놓고 오직 절개 지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동나무 어머니 죽으면 오동나무 상장을
말씀드렸고, 대나무는 아버지 죽음의 대나무 상장입니다. 대나무 지팡이입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 단단하고 안팎으로 마디가 있어 아버지 죽음에는 안팎으로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상장을 합니다. 저 멀리서 대나무 상주가 짓는 대나무 상장을 봐도 저기 누가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나무 상장을 짓고 있으면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 이유는 아버지는 겉으로 엄하고 무서워도 속은 대나무처럼 비어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 뜻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나무에 비유한 부모의 마음이 대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죽음에 안팎으로 슬프다는 뜻에서 대나무 상장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뭐 여성들에게는 절개, 선배들에게는 지조, 또 부모에게는 봤을 때는 자손 번창, 효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난 감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나무는 서쪽에 심는다 했습니다. 해가 떠서 서쪽으로 기울면은 음기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감나무엔 잡기들이 싫어하는 오방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기를 막기 위해서 서쪽 담벼락에 심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푸른 것은 동쪽이고 꽃감에서 흰 백태가 나오니 서쪽입니다. 감이 익으면 붉은색이니 남쪽을 상징하고 감나무 껍질이 검은색이니 북쪽을 상징합니다. 감꽃이 황색이니 중앙을 상징합니다. 어릴 적 동요 중에서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실에 깨어 목에다 걸고, 이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앵두는 절대로 그 실을 깨서 목에 걸 수 없습니다. 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앵두를 보지 않는 사람이 아마 노래를 지어서 그러는데,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와보면은 그 시골 아이들이 실에다가 감꽃을 주워서 걸어서 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감꽃을. 이 감꽃, 이제 감나무는 오방색을 막아준다 했죠. 이 무병 아이들이 감꽃을 목에 걸고 다니면은 황색은 충의 기운을 물리치는 기운이 나옵니다. 특히.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물가 옆에 앵두나무를 심어놓으면 앵두나무에 진드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진드기 물리치는 데는 개나리꽃, 골담초꽃, 영추나 등이 노란색이죠. 이런 꽃들이 충을 몰아내는 기운이 나옵니다. 이 개나리꽃은 특히 벌과 나비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왜? 충을 몰아내는 기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나리꽃 필 때 벌하고 나비가 달려드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벌이 달리면 이 벌은 아마 미친 벌일 거예요. 잘못된 벌입니다. 정신 나간 벌이고 그 충을 몰아내는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개나리꽃은 벌과 나비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여름에 공원에 가보시면은 아주 나방이나 벌레들이 많이 달려드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을 황색 나트륨 등으로 하게 되면은 나방이나 벌레 달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색은 충을 몰아내는 기운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을 상징 황제지만 그보다는 온갖 것 물리치는 기운이 담겨 있어서 황색을 선호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땅이 황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이 아이 감고 따다 목에 그래야지 무병장수하고 튼튼하게 잘 자란 그런 뜻에서 감꽃을 목에 걸고 다녔던 건데 앵두를 따서 실에 걸고 다닌다니까 이건 노래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감나무는 뿌리가 단단해서 집안이 든든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 서울의 경북권 가면은 그 경북권 건정전 앞 답도라고 있습니다. 계단 월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답도라는데 가마가 지나가는 그 계단을 답도라고 합니다. 이 답도에 학이 그려져 있는데 이 학을 이어서 하고 있는 그림 중에 감꼭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궁궐내 왕실이 든든하게 이어지라는 뜻에서
감꼭지를 새겨 놓은 게 아니겠나 봅니다. 자, 이 감나무에 오방색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오방색은 왜 우리 옛날 우리 뭐 궁궐이나 그 관이나 민가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 때때옷도 오방색이고, 동원에 근무하는 사또가 있는 옷도 오방색이고, 궁중에 있는 하룻도 오방색이고, 신랑 신부가 자는 베갯머리도 오방색이고, 궁궐이나 사찰의 단청도 오방색입니다. 이 오방색은 여기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부닥거리는 무당이 있는 옷도 오방색이고, 무당을 상징하는 깃발도 오방색이고, 사찰을 상징하는 깃발도 오방색입니다. 이만큼 오방색이 잡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복도 많이 들어오는 데서 오방색을 지닌 감나무를 집안에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 옛날 선비들이 또 감나무를 굉장히 추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나무한테는 5덕이 있다고 봤습니다. 5가지 덕이 있다고. 첫째 덕은 잎이 넓어 글씨를 써서 연습할 수 있으니 문이고, 목재가 단단해서 화살촉을 만드니 무효, 겉과 속이 한결같으니 충이고, 치아가 없는 노인도 즐겨 먹을 수 있으니 효를 상징하고, 서리가 내려도 오래도록 달려있으니 절입니다. 절개절자. 그래서 문무충효절이라 해서 이처럼 감나무는 오덕을 지닌 나무에서 선비들이 지내야 할 덕목 중에 이 오덕을 감나무가 지녔기 때문에 선비들이 이 또 감나무를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덕나무와 대나무와 감나무 집안에 심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보색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힘을 보태서 더더욱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